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본인도 시장에 참여하고 계실 거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날은 이렇게 저희들이 좀 나와주세요 하면 별로 나오시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먼 길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올 때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주 쌀 것 같은데. 일단 기관 투자가 분들은 저희 그 선배님이시거든요. 예, 네. 예. 네. 예.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락을 압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전에 몇 번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는 힘들더라도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감내 가능하다라는 수준이 좀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최근 한 2년 동안에 진짜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신규로. 엄청 들어오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만한 하락을 겪지 못했습니다. 겪지 못하다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된 하락인데 네. 12월까지는 해볼만 했습니다. 네. 이유는 해볼만 했다는 표현은요. 계좌 10개가 있으면 종목이 2개 정도는 플러스가 있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12월 예를 들어서 전까지는요.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몇몇 정확하십니다. 종목들 예. 오른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뭐 NFT 게임, 네. 혹은 뭐 엔터 미디어라든지, 혹은 뭐 2차전지까지 네. 어떤 작년에 큰 주도주였는데 그 주도주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이 1월 4일부터 한꺼번에 부러지면서 네. 소위 12월, 그 작년 8월부터 장이 꺾였잖아요. 네. 꺾였는데 그래서 12월까지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해볼만 했는데 그 1월 접어들면서 뭐 금리 인상도 알고 있었고 뭐 저기 일단 QT는 그래도 그 전까지 거의 몰랐었던 상황이고요. 네. QT가 갑자기 나오면서 요거 버티기 힘들겠다 했는데 경험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한 1월 한 20일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와야 되는데 또 엔솔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빠진 거죠. 네, 한 주 더 얻어맞으면서 1월 말께 네. 뭐 10월 말께 한 방 크게 얻어맞고 네. 1월 말께 또 크게 얻어맞고 그렇죠. 또 그러다가 오늘 또 예. 크게 얻어맞고. 근데 오늘은 좀 적당히 맞은 것 같고요. 네. 크게 맞은 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네. 게임주 맞을 때. 음.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소위 버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그래도 내가 들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희망이 보였어요. 지난주 목요일은. 왜냐면 나름 저점에서 2600에서 2760까지 올라오면서 16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데 그 한 두 번만 더 올라오면은 내가 이제 소위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든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 성장주 단에서 한두 개는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 막상 지수 때는요. 지난번 우리 설 연휴 전에 2600을 깨는 날보다 지금 1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막상 체감하는 거는 그 이하입니다. 네. 오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스닥 역사상 하락 종목 수가 가장 많은 날이 네, 아니었나. 1300개 넘었죠. 예. 네. 네, 코스닥도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저는 이제 직접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를 하는데 떠난다는 표현을 작년 말까지는 안 하셨어요. 고객분들이 네, 안 했습니다. 그냥 힘들다. 언제 오르냐? 뭐 이런 것만 했는데 네. 떠나는데 못 잡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뭐 에코프로 BM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히트쳤던 오스틴 인플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좋은 종목을 소위 작년까지는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서 빨리 팔았기 때문에 후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못 들고 갔죠. 네. 대표적인 경우가 FNF라든지. 네. 그럼 정말로 갈 것 같았는데 중간에 흔들릴 때 매도해서 네. 계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일찍 팔았으니까 후회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왜 일찍 못 팔았어 하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정도로. 그러면은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작년에 여러 가지 성장주에 혹은 텐배건한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배울 때 나는 끝까지 좋은 주식을 사서 끝까지 이익이 고점 올 때까지 원인 고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종목들만 다 부러진 거예요 지금. 크게 무너졌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오늘 코스닥이 6조 7천억 나왔거든요 거래대금.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6조 7천억 나왔고 그래들은 2월 초까지는 10전 유지했습니다. 네. 거기서 매매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게 코로나 치료제던 뭐던 했는데 이제 안 합니다.
거래 대금이 올 초에 10조에서 6조 7천억이면요. 네. 30% 이상 부러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뭘 믿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실제 예로 저랑 꽤 호흡을 많이 하는 모 개인 전업 투자자가 있습니다. 작년 꽤 많이 벌었거든요. 네. 벌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다 털렸는데 이게 정말로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아. 왜냐면 신용도 쓰니까요. 1년 동안 버는 걸 한 달 만에 터졌다. 네, 거의 1년 만에 1년 거를 거의 한 3주 만에 털렸죠.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응을 못하게 떨어졌으니까. 마지막에 저 엔솔까지 나오면서 저 마침표를 찍어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도 충분히 작년 8월 달에 크래프톤이랑 카뱅 상장을 하면서 정말로 저희가 정말로 승질나는 기계적인 수급들. 장이 안 좋은 건지 기계적인 수급 때문에 안 좋은 건지 이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엔솔 상장하기 전에는 내가 좀 팔아야지라고 그분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생각을 했는데 1월 4일부터 부러지긴 예상을 못했어요. 아. 그게 QT 때문에 부러졌는지 네. 기관 투자가들이 엔솔을 살라고 혹은 청약을 하려고 미리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실 1월까지는 미국은 고점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럼. 1월 초까지는 사상 최고치가 나왔었으니까 우리가 1월 초반부터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전혀 생각을 못했던 네. 상황이고 1월 음.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적어도 12월 달은 아시다시피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장이 억지로 올라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 매도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엔솔이랑 대충 기관 투자를 청약 2주 전에 하면은 1월 한 2주 차까지는 그러더라도 1월 효과를 조금 생각을 하고 네. 그래도 그 다음에 뭐 시장을 대응하겠다 이런 게 대부분 분들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응할 틈도 없이 그냥 하루가 멀게 두들겨 패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대응을 못하고 다 맞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 상황이 코스닥 거래대금 6조 7천억이 나왔었다고 저는 지난주 한 번 나왔고 오늘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뭘 믿고 투자할까 이거예요. 아까 개인 투자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시장을 떠났냐면은요. 나 이제 기업을 못 믿겠다. 한국의 기업들. 네, 못 믿겠다. 들고 있으면 그 다음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는. 하긴 에코프로 비행같이 코스닥 상위권 주식한테서도 이상한 뉴스가 나왔고 곳곳에서 터졌으니까요. 뭐 에코비행뿐만 아니고 뭐 돌잖아요. 한 20개 기업 리스트 나왔잖아요. 보셨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자분이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바이오도 네. 그렇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1월 내내 뭐 2월 초까지 유지되면서 그렇게 나와 버리면은 주식을 나는 이 회사를 믿고 들고 있고 그리고 잘 올라가는 주식을 추세가 깨기 전까지 안 팔잖아요. 그래서 추세 추종 매매가 생기는 거고 쭉 들고 있어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팔더라도 추세 깨는 것들은 두세 개지 가지치기 하더라도 나머지 거에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네. 작년의 학습 효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습 효과를 혹은 그렇게 배웠었던 거를 실행하지 못하게 시장이 매우 강하게 그 신뢰를 잃은 거죠. 네. 특별히 보면은 성장주들이 좀 많이 네. 부러졌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진짜 성장주들이 부러지니까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현장 분위기 어쩌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월 초에 그 시장이 나빠지면서 좋았던 주식이 두 개가 있어요. LG노텍이랑 삼성전기. 그때 실적 잘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갈아타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갈아탔으면 지금 결과 어땠을까요? 그 주식들도 부러졌죠. 지금 조금 15% 올렸거든요,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네. 딴 주식에 비해. 근데 그때 부러졌던 다음으로 지금 갔을 때 부러진 그 퍼센트랑 거기서 고점 잡아서 물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응.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게 나왔죠. 이제 엔솔이 나왔죠. 네. 작년에 학습 효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덱스 펀드 사야 되니까 오늘까지 사야 됐었죠. MSCI까지 네. 사야 되니까는 그거를 사야 되겠다 했는데 둘째 날 정도 50 몇만 원 상장해서 45만 원 깨질 때 그때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사요. 사서 그거까지 오케이 했는데 55만 원 넘어서부터 산다 하는 거예요. 또 손님들이 전화 와서.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수급은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니까는 어쨌든 들어오긴 할 텐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들어오긴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4일까지 들어오지 않겠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 기계적으로 하루에 200억씩 나눠서 들어오고 오늘은 한 2, 3천억 들어올 테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시장 수급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들어오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카뱅도 2주 연속 올랐으니까 2주 동안. 예, 했습니다. 근데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왜요? CAT에 비해서 비쌉니다. 퍼 120배입니다. 네.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루도 재는 거죠, 사람들이. 재고 그 다음 주부터 고점. 그러면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럴 만한 믿음직한 것들, 주식들이 내가 성장주를 잘못해서 부러졌어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네.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시장에 좀 못한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대안을 찾은 주식들이 항상 그 회자가 되고 있었고 그 회자가 된 주식들마저도 부러지고 있고 지난주부터 은행주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행주 전 신고가는 못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신고가.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이니까 신고가였어요. 네, 전 못 사겠습니다. 아유 금리 인상 시기에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하시는 거예요. 실적 작년에 좋았습니다. 배당. 그 배당 받으려고 왜 박스권 상단에 삽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꿔요. 제가 감히 내일 예상해 본데 내일은 음식료 산다고 하실 겁니다. 음식료가 오늘 네, 좋았으니까. CJ 프레시웨이든 뭐 그린푸드든. 야,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일반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네. 좀 답답한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김 이사님께서는 뭐 사실 어려운 게 뭐 어려운 시장이 올 때는 사실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인 게 부정적인 걸 얹어서 오잖아요. 사실 네. 유동성이라는 거가 2년 동안 상당히 풀렸고 그게 올해는 역으로 흐르는 첫 이제 시기인데 거기에 맞게 워낙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IPO도 되게 세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역 유동성을 더 2배로 맞아버린 게 지금까지 왔다. 그게 얼마까지 반영됐을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도 웬만한 거 다 반토막씩 났거든요. 예. 그러면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기업의 펀더가 정말 반토막 날만한 거였냐 하면 아닌 종목들도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계속 보고 주말에도 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는 거는 좋은 징조거든요. 네. 기업이란 거는 어찌됐든 저희 주식이 하루에 움직이는 폭보다 더 작게 움직이거든요. 기업의 본질적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는 작거든요. 네. 시장의 기대만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건 되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러면 현장에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이게 위로도 좀 해드려야 되고 말리기도 좀 해야 되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가이드도 해드려야 되고. 예. 근데 말리죠. 네. 말리더라도 그 다음날 계좌 열어보면 바꿔놓으신 것도 확인을 하고 사이버로 막 매매가 어차피 가능하니까. 매매 하시니까는.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적극적으로 예전에 이제 저 신입사원 때는 그럼 큰일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윽박도 지르고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저도 틀리는 걸 인정을 해야죠. 이렇게 약간 네. 극단적인 경우만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저도 많이 틀립니다. 네. 저도 물렸고요. 네. 근데 적어도 딴 거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시장의 끝단에 있어서 시장의 끝단이 뭐냐면은 그 종목이 너도 나도 좋다고 얘기했을 때 네. 그때 종목이 더 많이 간 건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죠. 몇 개 주도주 빼놓고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 떠드는 가치주 성질의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은 이런 거 같아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네. 성장주는 나쁜 주식, 가치주는 좋은 주식.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성장주를 뭐 아까 50%라든지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다 종목들이. 30%에서 40% 사이라 치고요. 그걸 손절을 칠게요. 치고 가치주로 갈아탔을 때 네. 내가 얼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포트 안에 내가 비중이 얼만큼 있는지 혹은 내가 현금이 얼만큼 있는지. 근데 저한테 전화를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그리고 한 30-40% 정도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네. 삼성전자 뭐 이런 류들이 쌓이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성장주를 일부 들어간 거고요.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손절치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2,700이잖아요. 네. 저번에 엔솔 들어오기 전에 2,800이 PBR 한 배라면서요. 네. 엔솔 들어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떨어졌고. 떨어졌고. 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엔솔 들어온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PBR을 계산했든지 네. 했는데 엔솔 들어오고 그때 낮아져가지고 적정 PBR이 낮아졌대요. 이게 지금 정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뭘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진짜. 이게 맞아요. 그럼 미리 작년에 투자 전략을 할 때 작년에 저 다 투자 전략 세웠잖아요. 네. 2,792, 2,812 경점 PBR 한 배라면서요. 근데 왜 엔솔 상장하니까 이제 그때 낮아져요. 엔솔 100조인 건 몰랐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낮아졌다 하니까는 사람들의 마지노선 2,800이었다가 2,800이 무너지니까 여기라고 하니까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네. 대부분 학습 효과는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 많이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됐다 싶었는데 그게 무너졌고 네. 재작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1,800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1,800 무너지면서 그때 투매가 크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도 거의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가 무너지면 코스닥은 또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 코스닥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죠. 맞습니다. 코스닥. 그럼 오늘은 쌍바닥 테스트 하는 거고 네. 코스피는 아직 요 위에 있고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가 내려가면 내일 코스닥은 또 어떻게 될까? 아마 깨겠죠. 내일. 네. 오늘 시장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러면은 네. 여기서 오늘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지. 이거가 네.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음. 근데 오늘 제 재밌는 전화를 받았는데 A라는 종목을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서 손절을 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지난주 치지 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종목이. 오늘 뭐 올라온 종목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국 참다.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뭐 아카데믹한 사람은 아니라서 참다가 마지막에 손절을 칠 때 거기 저점인 건 전 몇 번 확인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우 많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성장주겠죠. 아마.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마지막 참다가 내일 이제 전쟁 날 것 같아 16일 날 네. 이게 던져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경험.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의 끝단이 지금 시장에 녹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략 세우기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을 좀 그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좀 건드려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경험상으로는 대체적으로 2020년 3월을 제외하고는 보통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가 출회가 되면 네. 보통 거의 대부분 저점이었고 그때 2020년 3월만 유독 4번인가 5번 정도 맞습니다. 그때 평생 처음으로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1차 손절면 나왔죠. 신용 손절매. 지금 그 2,600 깨질 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딱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게 그 손절매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로 데이터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 지점별 상황이라든지 네, 지점별 다 상황. 다를 텐데 네. 지난주까지는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았다가 오늘 저희가 4시에 나오잖아요. 4시에 이제 몇 분 생기더라고요, 슬슬.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지난 그 2,600 깰 때까지 버티신 분이면은요, 정말로 돈을 집어넣었던 그렇죠. 혹은 미리 잘라놨던 잘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오늘 나오더라고요, 한두 번씩.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또 깨지면은 2차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오길 바라는데 네.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추론이 되고요. 오늘 나올 때 직원들 표정이 그냥 굉장히 어두워요. 초조금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초주금. 네. 근데 직원들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일 오를 것 같은 표정 좋습니다. 오늘이 끝이라면 네. 이 하락을 즐겁게 맞이하지. 네. 종가가 저가고요. 네. 그리고 나사 선물 안 좋고요. 그 저희 장중에 나사 선물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보니까 지금 꽤 빠지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것도 내일도 또 오늘 같은 시장 상황, 하락 상황을 겪을 것 같기 때문에 직원들 표정이 안 좋은 거고, 네. 안 좋은 거고, 또 안 좋은 이유는 여기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안하는 종목이 코스닥의 몇몇 기관들이 주목하는 몇 종목들,
뭐 제 어제 밤에 스터디할 때 보니까 CJ 프레시웨이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좋더라고요. 가이던스 좋고. 네. 근데 그런 종목들 가이던스를 봤는데 회사 측 가이던스랑 증권사 측 가이던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기관이 아니니까 가이던스 다를 때 가끔 두둑이 맞는 것도 많이 봤으니까 네. 그 신고가 치고 있고 그러면 들어갈까 말까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전년주에도 그랬고 네. 계속 그 여러 가지의 시장 판단, 종목 판단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걸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들어갔어요. 저는 한 달 내내 잘한 것 같아요. 들어갔으면 깨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도가 가장 차갑고 1이 가장 최악이고 100이 가장 뜨거운 장이라고 하면 지금 느끼시기에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뜨거울 때는 시장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차가울 때는 사실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럼 지금 상황은 경험상으로 경험칙으로 뭐 이거 뭐 아카데믹한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현장 필드에 있어 보니까 지금 상황은 대략 어느 정도다.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25 밑으로 더 남았어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네. 장이 바닥이 아직 안 보이니까 바닥 보이면 좀 네. 10 언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근데 아직은 뭐 시장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종목이요. 계좌를 보면은요.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4-5통 정도를 계좌 열어보고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장이 안정화돼서 그 다음에 뭐가 튈지가 보여야지 이걸 솔저매하고 이 종목을 갈아타세요라든지 그건 진짜로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2000포인트 갈 것 같으니까 일단 다 파세요라든지 네. 근데 그게 중간인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본은 그 생각은 좀 들고 있고 네. 이러다 저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랑 푸틴이랑 악수하고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뭐 16일까지 안 할 것 같으니까 한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좀 온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시장 특징 조금 아까 말씀 좀 드리자면 오늘 종가에 엔솔이 170만 주 들어왔더라고요. 네.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봤거든요. 8천억인 거예요. 패시브 그런데도 자금 밀려서 끝난 거네요. 맞죠? 못 오르고. 예. 네, 네. 엔솔은 플러스 나야 됩니다 오늘은. 네. 8천억 쐈는데 동지호가 때. 네. 그러면은 적어도 엔솔은 플러스 나야지 지수는 좀 살리지. 네. 지지난주까지 엔솔 나쁜 놈이었어요. 네. 엔솔 때문에였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달 코스피 200 편입을 하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얘도 살아 있어야지. 엔솔도 살아야지. 2000 장비도 살죠. 저기 1월달 생각하니까 M 플러스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핫했습니까? 엔솔 상장 전에. 네. 근데 지금 M 플러스 이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종목들이 대장주격이 되겠죠.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딴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드디어 코스닥을 떠났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돌아와가지고 이쪽 장비 좀 매매해야 되겠다. 혹은 에코프로 BM이 금요일날 IR을 해서 플러스가 났는데 거의 다시 이제 그 화재 난 거 가이던스 오늘 제시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해볼만 하겠다. 이게 지금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근데 그걸 이제 엔솔은 그러니까 오늘 시장 특징 하나는 엔솔이고 두 번째는 컴투스예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네. 컴투스는 버텼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컴투스 홀딩스 올랐잖아요. 근데 그냥 이유가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이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기에 12% 빠졌으니까 좀 많이 빠진 거죠. 최근에 증권사들 목표 주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목표 주가 상향 이거만 보지 말라고 하고 그 안에 내용 다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용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더라도 지금 1분기 지나고 있으니까 3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2분기 중간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팁을 드렸죠. 근데 요즘 4분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러이러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렇지만 회사의 노력은 이러이러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글로벌 피어 그룹 뭐 주가 하락으로 혹은 과도한 미리 주가 하락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그럼 기관들 때리잖아요. 그 내용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들한테 내용 다 읽어보라 얘기했는데 요즘 빠지는 거는 내용 안 중요합니다. 네. 컴퓨터도 내용 좋았거든요. 네. 내용 나온 거는. 그러면은 이게 성장주 단 하락으로 시작된 종목이 물론 아까 선배님께서 좀 약간의 그 좋은 기운을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게 나오는 거가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목표 주가 하향 나오면 나쁜 주식 그냥 15% 때리고 이게 지금 이런 심리가 거예요.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네요. 지금.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종목들 보면 수급 보면 개인들은 샀습니다. 외인 기관이 때리는 거.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작년까지 했는데 그 보고서 그 잠깐 하향 나왔다 해서 안 쳐다보고 때리면은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인가? 네. 저는 그것도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 지금 오늘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무런 현장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싸해지는데 그래도 용기 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용기는 내야죠 당연히. 아까 중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여기 선배님이랑 지점장님보다 경력이 제일 작을 거예요. 좀 짧을 건데 그러더라도 도망치게 시장을 떠났었던 분들이 저한테 한 6개월 있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해먹겠다 하고 음. 혹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스탁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는 어. 그런 분들이 갔다가 몇 달 있다 오세요. 그러면 오셔서 하시는 고객들이 말씀이 그때 나 왜 안 말렸니?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저도 다 힘듭니다. 지금 네. 다 힘들고 뭐 저도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 몇 분 호흡을 좀 들어보면은 뭐 거기도 똑같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네. 똑같죠. 그런데 마지막에 떠났다가 3,000포인트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장 올라오면은. 네, 최악의 경우죠. 네. 네.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볼 필요도 없고 지금은 어찌됐든 그 심리의 끝단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네. 뭐 몇 년 동안 저희가 전쟁 얘기 못 들었잖아요. 코로나만 들었고. 네. 그러니까 전쟁까지 들었으니까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네. 근데 저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빨리 3월 달만 돼서 엔솔 코스피 편이 끝나고 금리 인상 시작되고 네. 하면은 그 정도부터는 다시 좀 나올 거 다 나왔다. 네, 거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길어봤자 한 3주, 네. 3주, 4주 정도 되고 네. 짧으면 한 1, 2주 안쪽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네. 혹은 남아의 스트레스 방법이라든지 네. 혹은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상황을 좀 같이 좀 고민해 본다면은 적어도 반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이 안정화되면은요 답이 나와요. 정말로 제가 네. 제 경험을 봤을 때는 네. 안정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길이 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그때 주도주가 보일 거고요. 예. 그때 연속적으로 올리는 종목 보일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연속적으로 아니었다. 그때는 손절매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그 전략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아마 시장에서 많은 메시지를 그때는 또 전해 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같이 호흡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현장에 계신 분한테 이 방송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이야기를 진짜 전쟁터에서 잠깐 있다가 온 느낌이에요. 마음이 지금. 무겁네요. 네. 우리 박현선 차장님 힘내시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방글방글 웃는 모습으로 너무 뜨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럼요. 예. 네,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